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혜영 기자, 가해자가 출소한 뒤에 피해자를 보복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아주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피해자의 이사간 집 주소는 물론이고 주민번호까지 달달 외우고 있었다는데요. 이 출소 뒤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. 예.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. 그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해서. 예,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? 네, 사건 당시에 정신을 잃었던 피해자는 이 범죄 경위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형사재판에서 당사자는 이 검사와 피고인만 해당돼서 재판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. 민사소송을 건 뒤에서야 사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.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.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는 소송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데 이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해야 하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같은 정보가 공개된 겁니다. 예,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범죄 피해자가 무서워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합니까? 네, 실제로 이 민사소송 과정이나 형사배상명령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 보니 이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두려워서 아예 소송 제기를 포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. 가해자가 직접 찾아가서 이 소송을 좀 취하해주면 안 되냐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.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인 거죠. 이런 것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의 장벽 같은. 소송을 진행한 뒤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. 이 주민번호 변경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이후 6,700건에 이르는 신청 건수 가운데 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, 상해 협박 때문에 변경한 건수는 1,200여 건으로 이 5명 중에 1명 꼴이었습니다. 예, 이 정도면 심각하군요.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죠. 그동안 법 개정 움직임은 없었습니까? 네,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4건이 발의돼 있는데요. 이 소장의 신원 정보를 가리도록 하거나 소송 기록 열람을 제한하고 또 판결문에 실명이나 실거주지를 적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 하지만 발의만 됐을 뿐 몇 년째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.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여러 나라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. 미국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일부를 지우거나 가린 뒤에 제출할 수 있고 또 일본에서는 소송 기록 중 사생활 정보는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올해부터는 성범죄나 가정폭력은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. 오스트리아의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는 법원에 별도로 제출합니다. 예, 이런 일을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건데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예,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